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 이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날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외우지는 못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지금 찾으신 분께서는 보셔도 좋은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뭘 더 잘난 것도 없고 튀어난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을 해서 올교련이라는 단체를 이끌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이 단체를 이끌고 있었는데 2020년에 어떤 분이 어느 날 느닷없이 또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교사 조합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 교사 조합이 그 조합을 이끌던 조합장이죠. 근데 그 조합장을 보통 그 조합에서는 상임위원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교원조합이라는 조합을 이끄시던 조합장이 정년퇴직을 하시게 됐는데 누구에게도 물려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말을 하시길래 이게 알고 보면 노동조합이다. 대한교조라는 대한민국 교원조합도 노동조합인데 이걸 이끌 사람이 없다. 선생님이 맡아줄 수 있겠느냐. 이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선생님 무슨 노동자입니까? 무슨 노조예요? 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한 올교련도 아무런 법적 울타리 없이 선생님들이 무슨 동아리처럼 모여서 저희는 뭐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 지키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한교조라는 단체를 하시던 분이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 지금 이 정부가 노조 정부다. 그래서 노조한테는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특혜를 주는데 우파에서는 그런 조합을 지금 유명무실이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지금 다 소멸되게 생겼다. 선생님이 이끌고 있는 단체와 이 대한교조가 성격이 아주 비슷하니 기왕에 일하시는 거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일을 하시라. 저한테 그렇게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달을 고민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고민을 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현재 교사 단체는 그런 노동조합도 있고 교총 같은 그냥 연합체도 있습니다. 이제 정교조에 대항하려면 그러면 교총이 싸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격이 달라요. 교총은 그냥 연합체라서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유인물에 거기 적어 놓은 것처럼 어떤 교섭권 같은 게 없어요. 교총은 그냥 뭐 무슨 상조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교조나 교사 노조 연맹 같은 거는 노조라서 단결권도 있고 교섭권도 있고 법적인 위치가 굉장히 강고하죠. 근데 우파도 그런 조합이 있었던 거예요. 있는데 유명무실했던 거죠. 이 대한교조가 처음 세워진 게 저도 알고 깜짝 놀랐어요. 2008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2008년에 만들어진 동기가 뭐냐면 전교조랑 싸우려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니까 물론 완전 다 찌그러진 집이라서 홈페이지도 서울 지부가 전체 홈페이지에 도메인을 쓰고 있는데 게시물은 2013년에 다 멈춰져 있고 하여튼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한교조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니까 정교조하고 싸우려고 만들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가지고는 전혀 그게 안 먹혀요. 그래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실은 전교조 아니라도 학교에는 선생님들의 한 80~90%가 좌파예요. 전교조 아니어도 좌파예요. 반기업 정서고 학생들한테 올바른 교육 잘 안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뭔가 비판적이고 그리고 뭔가 좀 기울어져 있는 듯해야 무슨 고뇌하는 지식인처럼 보인다는 착각을 해서 그런지 정교조 아니어도 하여튼 이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싸우려고 하면 우리가 정교조하고 싸우겠다, 정교조를 거꾸로 엎드려야 된다, 그런 이슈만으로는 전혀 먹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도 개보수해야 되겠고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대한교조를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올교련을 합법적인 조직으로 만들까, 아니면 대한교조를 맡아서 정말 이걸 다시 리빌딩을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기도 끝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맡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제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맡아서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전국의 지부가 4개인가로 되어 있는 걸로 홈페이지 상에는 있는데, 전임 상임위원장이 부산의 관광고등학교의 선생님이셨던 분이 정년퇴직하면서 제가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뵀는데 제가 그분께 감사하다 했어요. 이 조합의 법인증을 반납 안 하고 어쨌든 그걸 움켜쥐고 계셔서 제가 이걸 물려받고 다시 리메이크 할 수 있는 어쨌든 근거는 만들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했는데, 2013년, 14년에 모든 것이 스톱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고, 정교조하고 뭐 싸우겠다고 만들었지만 정교조가 불법 단체가 되면서 이 조합도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육 이념이나 뭔가를 지탱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정교조가 뭐라 하면 그거랑 싸우기 위해서 또 뭐라 얘기하고 그 외에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교조가 이렇게 찌그러지면 이 대한교조도 같이 찌그러져서 그냥 답보 상태에 있었던 거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걸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교조 올교련은 어쨌든 이 2개의 단체를 제가 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한교조는 합법조합이라서 법인증도 있고 모든 걸 다 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예요. 올교련은 아무런 법적 울타리가 없이 그냥 선생님들이 뜨거운 가슴 하나로 뭉쳐 있는 거죠.